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어서 미증시를 둘러쌌던 이슈, 글로벌 핫 이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시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여러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나 고용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나 금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에서 봐야 할 텐데요.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는 오늘도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금요일 저녁 10시 반에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시장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또 나올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좀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컨센서스는 11월에 한 22만 명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또 이제 저녁이 되겠죠. 10시 넘어서 나올 텐데 한 15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그림에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조금씩 적어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보는데 또 그 부분은 또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가 좀 많이 이제 채워진 상황에서 신규로는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또 계속 그 원래 유지가 되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고용의 안정성까지 있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를 그렇게 우려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 버리면 네. 주가도 주가지만 이 금리가 좀 뭐랄까요? 반등세 내지는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전에 왜 그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나쁜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ad is good 해갖고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야 주식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최근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게 연준이 금리를 이제 1월에는 거의 동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동결을 넘어서 앞으로 1월에는 동결이지만 앞으로 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를 주려면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아까 1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10만 명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같이 발표되는 것 중에 실업률이라든지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보조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더 높은 게 사실상 시간당 평균 임금 지금 한 4% 정도 수준인데 이게 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지금 4.2%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은 되려 좀 뭐랄까요? 연준에 기대하는 그런 장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실업률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는 ADP 민간 고용에 대해서도 짚어봤어요. 근데 내일도 고용 지표가 또 나옵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정말 많은데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가요? 내일의 지표인가요? 네, 그 매달마다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미국은 매월 그리고 그 매 주차마다 나오는 지표들이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항상 월 초반에는 뭐 ISM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 그게 나오고 나서 후반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항상 월 초반에 나오면서 뭐랄까요? 연준의 스탠스 아니면 미국 경기의 현재의 컨디션을 챙겨주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나 ISM 서비스업 지수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자꾸 긴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매파적인 인하 이런 얘기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조금은 더디게 하거나 뭐 거의 6개월 가까이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고용을 보면서는 이제 연준이 뭐 선행 지표야 우리가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맞지. 근데 후행 지표,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데 후행 지표를 보니 우리가 그동안의 긴축 사이클로 인해서 조금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제야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뭐 크리스퍼 월러 이사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고용을 보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고용 지표일 수밖에 없고 고용 지표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고용 지표까지 저희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미국에서의 기업 파산 건수가 14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어제 국채 금리를 다룰 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4.5%인 정도가 안정 구간대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국채 금리 하락은 대체 저희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걸까요? 4.5%가 안정이라기보다는 4.5% 넘으면 소위 말해서 살만한 가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많이 빠졌으니까 사서 조금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언제 안정을 찾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려면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을 시켜줄 수 있는 연준의 단행을 시켜줄 수 있는 코멘트들이 좀 나와준다면 네. 아니면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아니면 성장률에 대한 압력이 좀 둔화된다면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물가 지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가 지표가 좀 안정이 돼야 사실은 10년물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ISM PMI, 그러니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세부 항목의 지불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자기들의 액티비티를 할 때 고용을 많이 하겠다, 생산을 많이 하겠다, 재고가 많이 남는다 이런 지표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게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가격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극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극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장기물인 10년물이 계속 위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마 안정을 찾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네. 금리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 이상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 연기금들이 좀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카니발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고 장기물에 연동된 모기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할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둔화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또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4.5 수준 이상에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하나의 변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생각보다 별로게 나오면 유가가 또 안정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네. 유가하고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의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왔던 어떤 금리의 방향성이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긴밀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말 그대로 진짜 물가에 대한 기대예요. 물가에 네. 대한 기대인데, 뭐, 대표적으로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자극시키는 게 유가라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유가의 흐름하고 미국의 물가도 물가지만 미국의 이제 팁스 BEI라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가 연동 국채를 이제 실질 금리로 나누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명목 국채는 거기에 성장률과 물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성장률을 뺀 어떤 나머지 부분, 요게 이제 팁스 BEI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어떤 지표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느냐? 이 유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가의 차트, 유가의 흐름을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뀌는데 유가가 좀 잠잠해진다면, 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유가가 좀 잠잠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물가 압력이 없을 수도 있다. 유가 당에서는. 그리고 4.56 넘어갔었던 거는 좀 과도한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네. 이렇게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관계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고용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저희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지표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이제 미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었지만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지난 거래일에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내일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어떤 걸 또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할까요?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글로벌 IB들도 이 금리에 대해서 좀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뭔가 약간 시장의 텐션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그림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언제 어떻게 안정을 찾을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다시 좀 상승 랠리를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안정을 찾기가 조금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달리 이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크나큰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거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차트도 하나 제가 아까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 주식시장하고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같이 그려보면 이 긴축 국면에서는 나오잖아요.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가 돼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네. 빨간색이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갔을 때 S&P 지수가 상당한 변동성 하락을 보였죠. 저 때는 보시면 이제 금리가 긴축 사이클이고, 네. 긴축 사이클에서의 이 어떤 금리 상승이 고스란히 그때는 인플레이션만 움직였을 때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그때 막 6%, 7% 넘어가는 상당한 물가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고강도의 긴축을 했을 때의 S&P 지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레벨로 놓고 보면 그때만큼 금리가 올라와 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뭔가 조금은 금리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금리는 약간 그 미국의 성장을 반영하는 금리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네. 유가가 많이 크게 좌우되지 않으면 미국의 성장만 놓고 보면 4.5 이상에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는 거는 물가에 대한 기대치보다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인 거고,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다 보니까 그 검은색의 S&P가 최근에 약간은 좀 좀 보합권이나 약간의 약한 수준의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성장 때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 물가가 올라오는지까지 챙겨보면, 물가가 여기서 많이 올라오면 그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준처럼 물가가 안정이 된 상황에서 이 4.5% 이상은 미국의 성장률이 이 정도는 아니야. 좋은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 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 시장은 또 소위 말하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저 정도 레벨 높이에서 성장을 주는 업종과 종목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좀 횡보장세로 어떤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건전한 장세가 이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과거의 데이터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또 이제 벌써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1월 20일이죠.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에 있어서 또 우려 요인 같은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우려 요인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비상 사태였나요? 네. 그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한다. 선언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관세를 자유롭게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 좀 좋았고, 그리고 다들 예상하는 게 좀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은 무역량이나 이런 게 회복이 돼야 시장이 올라갈 텐데, 네. 당연히 트럼프 2.0이 시작이 됐을 때 관세 정책이 아주 세게 나와버린다면, 물론 시장에서 기존에 노출되었던 보편 관세 아니면 대중국 관세의 영향이 실현화되더라도 사실은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보다 더 강하거나 내지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시장은 지금 한 1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2,500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한두 차례 정도 변동성이 노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사가 글로벌 IB들도 미국 주식이 뭐 크게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숨고르기가 들어갈 타이밍은 된 것 같다. 실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왔을 때 효과 내지는 이 정책의 어떤 강도 이런 거를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힘을 당장 주기가 어려운 것도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또 숨고르기의 타이밍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망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또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저희 증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장 최근 코스피는 5거래일,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려오고요. 또 연초 주요국 상승률 중에서는 1위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부분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나누는 얘기들처럼 고용 지표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을 좀 타진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어제 증시가 좀 장중에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장의 방향성 잡기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물론 밸류에이션 싼 건 맞지만 0.9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수가 2,550이게 되면 0.9배거든요. 0.9배면 ROE가 한 그래도 이 이상을 가려면 8에서 9%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이 아니라 그 일중에 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또 한 오후 되면은 아마 TSMC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TSMC 매출이 나오는 시간대는 우리 장 거의 끝날 때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워낙 최근에 엔비디아나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강한 주체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네. 반도체가 좀 후반에 그래도 좀 뭐랄까 버팀목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초에 어떠한 업종과 종목이 움직였는지를 보면 한 달 장사 내지는 그 한 상반기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작년에 아픔을 뒤로하고 네.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반도체가 그래도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아니면 작년 내내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던 조선 업종 같은 경우,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두 업종과 함께 에너지 화학 쪽의 시크리컬도 같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에너지 화학이 올라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이렇게 보기 좋게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서 반도체, 조선, 에너지, 화학 이런 업종들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거들이야 뭐 있겠죠. 에너지 화학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싸니까. 네. 조선은 우리나라만의 어떠한 경쟁력이나 그리고 올해도 최대 실적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가 이제는 주도 업종이라는 거를 거의 다 대부분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저도 에너지 화학 쪽에 모멘텀을 찾으라 그러면 찾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냥 가격적인 매력.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달 있다가 보면 초반에 조금 강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한 뭐 분기까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가격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연초반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우리 증시 개장을 앞두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짚어드리면요. 글로벌 핫 이슈는 역시나 고용지표였습니다. 또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역시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금리다. 또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고요.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연초 움직인 종목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에너지 화학까지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